서양의 모든 철학이 틀렸다고요? 당신, 정신이 나가셨나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장 권위 있는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격앙된 목소리는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한석학의 충격적인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평생을 서양 철학 연구에 바친 세계적 석학이 갑자기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며 던진 폭탄 선언. 그것도 하필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답을 찾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했다는 한국에 숨겨진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카고의 한 대학병원 의사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제 나이 28. 아직 젊지만 이미 인생의 절반을 서양 철학과 씨름하며 보냈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197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해요. 제게 남은 어머니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던 모습만큼은 지금도 선명하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 주말마다 끓여주시던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일날 꼭 먹는 음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늘 정성껏 끓여주셨죠. 하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햄버거가 더 좋았던 저는 한국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 노력하셨어요. 덕분에 시카고 대학을 거쳐 옥스퍼드까지 오게 됐죠. 하지만 묘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깊이에 매료되면서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현대 의료 윤리를 연구하면서도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첨단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왜 현대인들은 점점 더 아픈 걸까요? 아버지도 은퇴 전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 환자들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병을 앓고 있더구나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우연히 존 카터 교수님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더군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전통적 치유 방식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실은 어머니가 그토록 제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현대 문명의 병을 치유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카터 교수님의 주장,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찾게 된 것들은 단순히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 무언가였으니까요. 카터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처음 두드렸던 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양 철학 서적들로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책장에는 한글로 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거든요. 한의학, 풍수지리, 단학과 같은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아, 자네가 브라운 군인가? 교수님은 책상 위에 놓인 다기 세트에서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죠. 평소 커피만 마시던 분이 언제부터 동양차를 마시게 되셨담? 그날 나눈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수님은 3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시더군요. 서양의학은 내 몸의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치료하려 했지. 하지만 정작 나는 전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네. 결국 절망 끝에 한국의 한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더군요. 약을 먹는 것을 넘어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치료법, 음식, 운동,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치료의 일부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황당했다네. 하지만 내 몸이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교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건강을 회복하신 후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 깊이 빠져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셨죠. 서양 철학이 인간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면 한국의 전통 사상은 인간을 관계와 조화 속에서 바라본다네.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일세. 하지만 교수님의 이런 주장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한 명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전체 서양 철학을 부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비난했어요. 김윤서 부교수님은 이런 와중에 조용히 교수님을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지혜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와중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계 혼혈로서 어쩌면 제가 그동안 부정해온 것들이 실은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건 아닌지, 어머니가 들려주시려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카터 교수님이 발견하신 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건 아닌지 매일 밤 연구실에서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죠. 그리고 책장 속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병은 몸이 내는 신호다. 그 신호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라고 말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가끔은 마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카터 교수님은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교수님은 3년 전의 일을 천천히 풀어내셨죠. 그때 나는 완전히 바닥이었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세계적인 철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그 시절,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해요. 극심한 불면증, 만성 피로,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더군요. 의사들은 우울증이라며 약을 처방했지.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내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갔지. 영국의 최고 병원들을 전전하셨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결국 교수직마저 내려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때 우연히 한 한국인 지인을 통해 서울의 한 한의원을 소개받으셨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지.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 서울의 그 한의원에서 교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셨답니다. 서양 의사들이 각각의 증상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려 했다면 그곳의 한의사는 모든 증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더랍니다. 그분은 내 맥을 짚어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 교수님, 당신의 병은 몸이 아닌 삶의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네. 치료는 약을 먹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조정하고 매일 아침 도시 근교의 산책로를 걸으며 명상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지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깨어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네. 잠이 돌아왔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었지. 무엇보다 내 안의 불안감이 잦아들기 시작했어. 특히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한의원 원장님의 태도였다고 해요. 그분은 나를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했네. 내 몸의 증상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셨지. 치료 과정에서 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했어요. 한의학의 원리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동양의 지혜와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서양의학이 증상을 없애는 데 집중한다면 한의학은 근본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려 하지. 이건 단순한 치료법의 차이가 아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 그리고 교수님은 뜻밖의 발견을 하셨답니다. 현대의학계에서도 이미 한의학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죠.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치료, 면역력 강화 등에서 한의학의 방식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었더군요. 이건 의료계의 작은 혁명이야.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네. 비가 그칠 무렵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마시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브라운 군, 자네 어머니가 한국분이라고 했지. 어쩌면 자네와 내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르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어느덧 옥스퍼드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카터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게 됐답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한의학만 연구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현대인의 병은 단순히 신체의 질병이 아니야. 어느 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더 큰 병을 앓고 있네. 공동체의 붕괴, 자연과의 단절, 그리고 영혼의 상실. 이런 것들 말일세. 김윤서 부교수님도 이런 연구에 깊이 동참하고 계셨어요. 부교수님은 한국의 전통 마을 공동체를 연구하시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셨더군요. 한국의 전통 마을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방식이죠. 이건 단순한 노동력 교환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지탱하는 생활 철학이었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런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런던의 한 지역에서는 마을 부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국의 품앗이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연구 방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감상적인 동양 숭배라며 비난했죠.
어느 날은 학과 회의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학과의 전통이 무너질 겁니다. 옛날부터 서양 철학을 연구해오던 윌리엄스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때 카터 교수님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윌리엄스, 자네는 왜 그렇게 전통을 고집하나? 플라톤도 이집트에서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동방의 지혜를 연구했네. 진정한 학문은 경계를 넘어서는 법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그동안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를 나누어 생각했던 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한국 사찰의 발효 음식이 장내 미생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 이런 연구들은 전통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더군요.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의대생들도 있었고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들은 모두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답니다.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네.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멀리서 찾으려 했지.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나? 작은 나라 한국이 간직해온 지혜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일세. 연구실 창 너머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옥스퍼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어쩌면 그건 제 몸속에 흐르는 어머니의 피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카터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달리다 보니 울창한 산들이 나타났어요. 봄바람에 싱그럽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며 문득 도시의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여기가 바로 교수님이 치료받으신 곳입니다. 마중 나온 한의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뜻밖에도 그분은 영어가 유창하셨죠.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셨다가 한의학의 매력에 빠져 진로를 바꾸셨다고 해요. 서양 의학도 훌륭하죠. 하지만 전 여기서 다른 걸 발견했어요. 치료가 아닌 삶의 방식으려. 한의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진료실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함께 전통 한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답니다. 마이클 씨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원장님이 제 맥을 짚으며 물으셨어요. 몸이 피곤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나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정확히 제 상태를 짚으셨거든요. 옥스퍼드에서의 연구, 끝없는 고민들, 제 머릿속은 늘 복잡했으니까요. 원장님은 약을 처방하시면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마을에 머물며 이곳의 생활을 경험해보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을에서의 생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그릇만큼만 챙기고 나머지는 나눠 쓰는 거지.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공동체의 본질이었더군요. 서로 돕고 나누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예요. 한의원 치료도 특별했어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기, 제철 음식 먹기, 마음 편히 가지기, 이런 게 다 치료의 일부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 부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이었죠. 거기서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도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이런 게 바로 힐링이지. 마을 이장님이 국수를 후루룩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울리며 사는 게 약이지.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제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불면증이 사라졌고 머릿속도 한결 맑아졌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시선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달까요? 마지막 날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이클 씨,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마치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다는 걸. 어쩌면 이건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캠퍼스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습관이 됐죠. 연구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책상 한 켠에 놓인 닭이 세트로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제 연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남겼거든요. 그동안 책으로만 보던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죠.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김윤서 부교수님이 제 연구 노트를 읽어보시곤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가 경험한 건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뭔가를 한국이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머물렀던 강원도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와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통 발효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청년들, 마을 공동체 문화를 도시 재생에 접목하는 연구자들, 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연구실 동료인 제임스가 제 발표를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지금 런던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카터 교수님은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네가 발견한 건 매우 중요한 걸세.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가능성이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에서 한국의 전통 의학과 공동체 문화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는 거였죠. 특히 제가 경험했던 강원도 마을의 치유 프로그램을 주목하더군요.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김윤서 부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의 지혜는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런던의 여러 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연구실에서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가끔 창밖의 달을 바라보곤 해요. 같은 달이 한국의 그 작은 산골 마을에도 비치겠죠.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요? 현대 문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전통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 봐요. 이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마을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약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랍니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갔어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 또다시 단풍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동안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현대 사회의 치유, 한국 전통 문화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거든요.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카터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이런 구분을 넘어서는 거지.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영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한국식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요.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사 인사 담당자의 말이에요.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의료계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런던의 큰 병원들이 한의학을 정식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전통 치료법을 병행하니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해요. 서양의학의 과학성과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이 만나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김윤서 부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최근 새로운 결정을 했어요. 옥스퍼드에 동서융합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거죠. 카터 교수님과 김윤서 부교수님이 공동 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마이클, 자네가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네. 카터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연구소에는 벌써부터 전 세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은 저처럼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하나둘 발견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찾은 외갓집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정은 여전했죠. 골목길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게 제일이죠. 그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실천. 그런 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아닐까요?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그토록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들,
제가 어릴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말씀들. 그게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됐다는 거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차례가 된 것 같아요. 현대 문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전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독,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전통 속에 있다니 새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